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간의 서사 최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맥락으로? 지리적 맥락으로. 좋아요. 자, 제목에 벌써 나와 있죠. 자연지리로 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예, 동계올림픽 조만간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자, 이번에 EBS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핫 이슈 평창 동계올림픽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바로 첫 번째 커트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먼저 이야기 앞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짜잔! 이 친구입니다. 쫙 그러게. 여러분 얼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2번 울리고 1번 웃게 만들었던 그 위인이십니다. 전 IOC 위원장이시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를 많이 떨리게 했었죠. 예. 소치! 밴쿠버 이렇게 막 떨리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은퇴 직전에 발표하시면서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죠. 평창 딱 이렇게 열어주셨죠. 아, 그때 선생님이 이 분의 얼굴과 멘트를 잊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 앞서 우리가 항상 주변을 걷다 보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마스코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것도 코엑스를 지나다가 저녁에 찍은 사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코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들어갈게요. 마스코트 나와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자, 평창 올림픽은요, 수호랑, 그 다음에 평창 패럴림픽은 반다비가 되겠습니다. 얼굴이 되게 나댔지 않나요? 그래요. 왼쪽은 호랑이, 오른쪽은 곰입니다. 반달곰이에요. 이 두 동물, 우리 민족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동물이죠. 우리나라 건국 신화를 보셔도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가지 마스코트를 언급하면서 제가 잠깐만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립니다. 자, 어떤 마스코트가 나옵니까? 1988년 호돌이가 나옵니다. 자, 호돌이 30년 전의 호돌이, 지금의 수호랑 어때요? 사뭇 비슷하죠? 둘 다 호랑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많이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돌이에 대한 여러분들 기억은 없을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호돌이가 들어가 있는 노트를 모으는 것이 거의 인기였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야, 나 호돌이 이것까지 있어? 너 있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장난을 많이 걸었던 바로 그 호돌이. 오랜만에 보니까 선생님 옛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군요. 기분이 상당히 좀 따뜻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곰돌이라는 패럴림픽 마스코트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인 맥락을 살펴볼 텐데요. 자, why 평창인가? 왜 평창이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평창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설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을 그냥 행정 단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의미를 적절하게 교합하기 위해서는요, 전반적인 의미를 같이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저는 영서고원이라는 지형적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영서고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빨간색의 분수계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의 분수계를 기준해서 오른쪽은 영동, 대관령의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왼쪽은 영서, 서쪽이 됩니다. 자, 이 분수계 요 사이에 바로 영서고원이 자리합니다. 하나의 지형적 세트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분수계 넘어 영서고원이 살짝 교합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공유합니다. 자, 두 가지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번 파트가요, 자연환경에 관련된 파트가 될 것이고요. 이 파트가 지나면 인문환경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자, 자연환경 파트에서는 크게 지형과 기후조건 요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전반적인 공간적인 밑그림을 저와 함께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자리를 봤을 때 너 왜 여기 있니? 왜 여기서 해야 하니? 라는 물음을 던지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공간적 밑그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자연 파트 들어갑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지형 조건을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평창, 영서고원 벌써 어감이 오시죠? 영서고원이라 하면 높은 곳에 평평한 땅이 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럴까? 제가 의구심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땅이 있는데 이 평평한 땅이 높게 올라가서 잔존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들어 올리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요, 한반도와 일본이요, 한 집 살림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원래 아주 근접하게 있던 땅덩어리였는데 신생대 3기, 여러분 중신세 때 마이오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땅이 열립니다. 열린다는 얘기는 지각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일본과 한반도가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열려라 동해! 라는 메시지를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다 보면 결국은요, 힘을 양쪽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겠죠. 자, 밀어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등줄기 산맥이 형성됩니다. 이름하여 백두대간이 되는 것이죠. 자, 백두대간,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에치코 산맥이라는 아주 굵직한 산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백두대간 언저리, 땅이 들어 올려진 거죠. 예,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 대입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고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모두 백두대간 언저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북한부터 살펴봅니다. 개마고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영서고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안고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결국은요, 이 세 고원 지역이 결국 같은 형성 요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영서고원을 키포인트로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위평탄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관련 영상을 살펴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넓게 펼쳐진 하늘과 그렇죠, 펼쳐진 배추밭, 이 두 가지가 맞닿아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안반대기, 강원도 안반대기인데요, 떡메리치는 안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위성사진으로 다시 한번 고위평탄면 일대를 확대해 보시면요, 높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펼쳐진 고랭지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원 지역은요,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영상에서 쭉 보셨다시피 일단 고위평탄면이라는 확실한 지형 조건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높다라는 것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높아요. 자, 높다 보니까 높은 지역은 춥죠? 그러니까 겨울철이 특히나 매섭습니다. 기온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영하에 많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한 번 눈이 내리는 다설지인데 눈이 내린다? 느낌 너무 좋죠. 자, 높은 곳에 눈이 내립니다. 근데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눈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높다라는 조건의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 영서고원의 기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기온 조건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드릴게요.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름은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너무 시원해 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런 맥락입니다. 이 기온 조건에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요, 여름철에 이 일대 펜션을 가보시게 되면 서늘한 조건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없다고요? 예, 한번 가보십시오.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도 아주 서늘한 그런 기온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고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기온 조건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생활 모습까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황태 덕장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명태를 말렸다고 해서 북어와 황태가 동일한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술안주로도 황태가 최고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얼었다 녹았다를 꾸준히 반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 조건이 이런 고원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상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얼었다가 반복하니까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생활 경관을 낳을 수 있는 좋은 또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형 조건과 기후 조건을 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설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뉴스 보시면은 영동지방의 다설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겨울철을 가장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단은 저기 북서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자,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부분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동쪽에 자리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북동기류라는 바람을 받게 됩니다. 이 북동기류가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습기를 머금게 되고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요동치다가 아주 경사가 급한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눈을 집중해서 뿌립니다. 이름하여 지형성 강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노란색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다설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그런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영서고원이 부분적으로 교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눈구름이 자주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조건까지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준비한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겠습니다. 양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아예 막혀버린 상황. 강릉 쪽으로 다가갈수록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곧이어 차량들이 늘어선 길이 나타났다. 도로 제설을 위해 투입된 차량까지 눈길에 막혀버렸다. 꼼짝없이 고속도로 위에서 밤을 새게 된 운전자들. 뒤쪽에서 길을 뚫어오던 제설차도 막힌 차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까지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정말 눈이 많이 오죠? 모든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말 강력한 눈이 내립니다. 자, 그만큼 눈이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형과 기후 조건 이제는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얘기,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이야기의 종착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평탄한 고지대인데 눈도 많이 와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고위평탄면 지역,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높은 지역의 평탄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강설이 탁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조건이 잘 만나니까요. 눈이 왔는데 높기 때문에 눈이 잘 녹지 않는 그런 조건을 또 갖게 되는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예,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비교 지역 파트에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봤으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지역입니까? 예, 바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입니다.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요. 북서계절풍이 쭉 따라 들어오죠. 자, 따라 들어오다가 일본의 에치고 산맥을 만나면서 바로 집중적으로 눈을 뿌리는 해당 지역에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결국 지형성 강설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흥미로운 곳은 이 지형성 강설이 탁월한 곳에서 여러분들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분의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되는 곳도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2010년의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로 탁월한 바람, 습기 머금고 지형 만나고 뿌려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성 강설의 조건이 되죠. 특히나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은요, 우리나라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겼던 김연아 선수가 출전했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우리 기억 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그 의미, 그리고 무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화두 하나만 던지고 끝낼게요. 기후변화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동계올림픽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맥락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자, 전 세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핵심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자, 바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를 잘라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 연구 보고서가 이제 진단한 바에 따르면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개최했는데 2군데가 위험하거나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은요, 9군데 중에 7군데,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는 5군데 중에 3군데입니다. 자, 역시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개최 역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연지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형 조건과 기후 조건이라는 아주 탄탄한 밑그림을 그려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혹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지도로 확인한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밑그림에다가 사람 냄새가 나는 인문지리적 의미를 좀 더 덧대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